반갑습니다, 1학년 여러분. 자, 오랜만에 또 수업에서 만나게 되네. 명절 지나고 나서 찬바람 이렇게 많이 불 때, 또 수업을 듣게 되니까 기분이 좀 새로워 또, 1년 다 갔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전쟁과 문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온 지도 이제 한 6주 정도 흘러가고 있는 건데,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 선생님도 이 전쟁 이야기, 그다음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 삶의 변화 이야기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계기도 됐고 참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내 스스로한테도. 어쨌든 너희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 요번에 준비한 전쟁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주제하고 마찬가지로 언젠가 조금이라도 아는 척 해보자. 나 요만큼은 안다 이게 우리의 주제라고 했었잖아. 그런 주제에 가장 부합한 전쟁으로 요번에 같이 이야기해볼 전쟁 이야기는 뭐냐면 아편전쟁이야. 되게 좀 특이한 이름이지. 보통 우리가 지금 전쟁사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다 보면 전쟁 이름이 보통 나라 이름이 붙거나 지역 이름이 붙거나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이런 것처럼 나라 이름이 붙거나 아니면 뭐 지역 이름 그렇잖아 뭐 아랍 전쟁 무슨 뭐 유럽의 무슨 전쟁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는데 이 전쟁 특이하게 아편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아편이 혹시 뭔지 아나? 아편이 뭐냐면 마약이야 마약. 이 동양 쪽에서는 사실은 아편이라는 표현보다 양귀비라는 꽃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귀비 꽃이 원료로 된 마약이거든. 몰핀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더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이게 되게 좀 중독성 심한 마약이야. 이거를 이제 담배처럼 이렇게 끓여서 태워서 피우거나 향을 맡거나 그러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모든 통증과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마약이야. 그래서 되게 이제 마취제나 진통제로 많이 쓰고 있어. 그 의학에서는. 그래서 전쟁 좋아하는 친구들 알겠는데 전쟁에서 막 부상 많이 당하고 그러면은 그 부상병들한테 이렇게 이런 데다 막 탁탁 이렇게 꽂아가지고 주사를 막 놓잖아. 갑자기 키트에서. 그걸 이제 몰핀이라고 하는데 그 몰핀의 원료가 이 양귀비, 아편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귀비라는 표현 많이 쓰지. 어쨌든 그 아편이 마약인데 그 마약 이름이 앞에 붙은 전쟁이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전쟁 중에 가장 비도덕적 전쟁이고 가장 추악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쟁 어디하고 어디가 한 거냐면 이 전쟁은 일단 써봐. 이게 1840년에 일어나서 약 한 2년간 영국과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을 이 아편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영국이 청나라 쳐들어와서 청나라한테 이긴 전쟁이야. 그리고 영국 역사에서도 이 아편 전쟁을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스스로들이 마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했던 전쟁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편 전쟁을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편 전쟁을 골랐던 이유가 이 세계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한테 패하면서 이 역사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동양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서양으로 완벽하게 넘어가게 되는 그 스타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출발점이 되는 전쟁이 아편 전쟁이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넘어간 이 주도권이 사실 지금까지 아직 어디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동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도 세계사를 주도하고 있는 건 어쨌든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백인 사회잖아. 그치? 우리가 뭐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뭐 기점으로 해서 이쪽 아시아 쪽, 동양계가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아직 유럽을 압도할 만큼, 아니 백인 사회를 압도할 만큼 세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었지.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 나중에 뭐 역사 공부하면 알겠지만 사실 문명의 시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명의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게 과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약 한 3,500년 이상은 어디가 주도권을 가지고 동양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를 해왔거든. 사실 동양이라고 하는 건 이 중국의 이제 여러 왕조들, 중국, 우리나라 사실 묻어가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국뽕이다, 그렇지? 그냥 세계사적 기점으로 보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유럽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어디가 지면서 중국이 청나라가 영국한테 깨지면서 이제 중국 중심의 동양 사회가 몰락을 하고
이제 백인 중심의 서양 사회가 세계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등장을 해서 1840년이면 이제 19세기 중반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20세기 이제 1900년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어디 사회가 백인 사회가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시점에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이 아편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영국은 어떻게 보면 명분상으로는 창피하지만 여기서 영국이 승리를 했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청나라를 두드려 패면서 세계사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영국이 주도하게 되고 청나라는 이제 중국이라는 이 중국 문명, 그러니까 마지막 왕조가 청이니까 그런데 이 중국 문명은 영국한테 지면서 세계사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서양한테 내주게 되고 그리고 추후에 약 한 50년 정도 있다. 1894년에 같은 아시아권 문명이 어디한테? 일본한테 청일전쟁이라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청나라가. 그러면서 완벽하게 중국은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도 중국 역사만 놓고 봐도 중국에서 근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 가장 창피한 사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역사에서 근대사의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사건은 뭐야?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거잖아. 그잖아.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 근대사의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는 뭐야? 일본한테 나라 뺏긴 거지. 약 한 35년간. 우리가 한일 강제로 합병을 당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35년간 겪었잖아. 식민지 그 삶을.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어떤 역사가 근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냐? 이 아편전쟁과 뒤에 약 한 50년 뒤에 벌어지는 일본한테 깨지는 청일전쟁이 중국 역사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고 중국의 입장에선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날이 중국이 세계사에 우뚝 서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아편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대강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이 아편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일단 아편전쟁 이전에 그 세계사의 흐름은 선생님이 1차 대전 때 대강 설명을 했지.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이제 대량의 공장제 기계공업을 돌려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물건을 팔아먹고 식민지 개척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런 영국의 입장에서도 아시아 쪽으로 침략을 계속해가고 아시아 쪽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어디를 확보를 했어. 인도는 확보를 했는데 인도만큼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세력이고 가장 큰 규모가 어디냐면 중국이잖아. 중국의 왕조들. 근데 인도는 됐는데 중국은 안 됐단 말이야. 영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탐나는 시장은 어디야? 항상 중국인 거지. 얘네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야 인도가 이제 뭐 인도라는 하나의 나라를 묶여가지고 뭐 인도도 인구가 한 10억 명 되지. 땅도 엄청 크다. 우리가 인도 대륙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 안에 유럽 전체가 다 들어갈 정도로 인도가 커. 그 정도의 규모인데 인도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단일 국가라든가 통일 국가, 뭐 단일 문명, 민족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얘네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얘네도 민족이 엄청 많거든. 얘네도 민족이 한 60개 민족에 언어가 뭐 180개인가 된다 그래.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통칭 인도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얘네가 하나의 단일 이런 세력권을 형성한다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그 영국 입장에서는 인도는 들어가서 각계격파로 하나씩 정복하고 하나씩 이기고 자기네 물건 팔아먹고 이러니까 인도는 쉽게 점령이 됐는데 식민지로 어디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중국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중국은 우리 공부하면서 사실 중국하고 많이 연관이 있었잖아. 우리 역사가. 중국은 애초에 초창기부터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단일 통일 국가가 등장을 하지. 뭐 한나라라든가 수나라, 당나라, 뭐 명나라, 청나라 그런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애초에 중국 전체가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얘네는 분열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하나로 묶어서 통합되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얘네는 통합국가, 통합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이 대규모 하나의 단일 국가 체제가 어마어마한 부담인 거지. 그리고 역사적 전통의 강자고. 야, 청나라만 하더라도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물건을 팔아먹고 접근을 하던 시절에 이제 중국의 왕조는 청나라였는데 청나라만 하더라도 이 당시 인구가 벌써 8억 명이야. 8억 명. 영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영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전체가 뭐 다
중국 영토였다 이 당시에 청나라 영토. 인구 8억 명. 야 유럽 인구 이 당시에 다 해봐야 유럽 인구 전체 다 털어봐야 2억 명, 3억 명 정도밖에 안 됐어 유럽 인구가. 그러니까 야 8억 인구의 중국의 청나라, 4,000년 역사의 동양의 최강자 이런 이제 주는 아우라 압박감이 영국이 쉽게 청나라에 접근을 하고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게 했던 거지.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 무역을 이제 신청하러 청나라 왔는데 청나라 황제를 만나면 보통 청나라 황제를 만날 때 사신이잖아.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청나라 입장에서 뭐 하얀 놈이든 뭐든 동양인이든 전부 다 황제 만나러 오면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잖아. 그럼 사신이 어떻게 만나? 황제를 아련할 때 황제가 있는 그 자금성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갈 때 신발을 벗고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황제를 만난단 말이야. 사신은 보통 신발을 벗고 있는데 얘네는 그런 문명권이 아니잖아. 한 번도 영국이 무슨 그 무역하러 가가지고 신발을 벗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어. 근데 영국 처음에 무역하러 갔을 때 청나라한테 황제 만나러 갈 때 영국 사신단이 신발 벗고 그러고 들어갔다잖아. 그 정도로 영국이 청나라를 상당히 두려워했었단 말이야 처음에. 그리고 이게 무역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게 영국이 이 당시 팔아먹는 게 뭐 면직물 이런 거잖아. 코트, 옷감 이런 거 팔아먹는데 청나라는 이 청나라 내에서 안 나오는 물건이 없어. 요즘도 그러잖아. 중국 내에서 안 나오는 게 없잖아. 이게 워낙에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얘네가 필요한 게 뭐 있냐? 얘네가 무역으로 얻어야 될 게 뭐 있어? 없어 얘네는. 그치? 그러면 얘네는 전통적으로 무역이라는 건 무슨 관리냐면 우리 역사할 때 몇 번 선생님이 얘기해 줬지만 얘네는 그냥 인근 나라들이 자기들한테 물건을 팔려 하니까 그냥 내가 베푸는 차원에서 그래 너네 뭐 물건 있는 거 갖고 와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그냥 줄게. 이런 개념으로 무역을 하는 거지. 유럽의 지금 이제 현대적인 자본주의 사회 무역처럼 뭔가 물건을 사고 팔면서 비즈니스라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야 청나라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너네 뭐 팔 건데? 그러니까 면직물이요 뭐 이런 거 하니까 면? 중국에서도 면직물 엄청 나오지. 자동화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배틀로 면을 짜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뭐 필요해 우리한테? 뭐 얘네가 뭐 이런 반응인 거야. 그래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 무역을 못하고 영국 입장에서 청나라가 그래 그럼 니네 필요한 거 갖고 와 해가지고 요 아래 광저우라는 항구 한 개만 열어줘. 그리고 그것도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역할 수 있는 13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게 13개를 정해줘가지고 그 13개 가게하고만 무역할 수 있게 해줘. 그걸 공행이라고 부르거든. 공행무역만 허가해준단 말이야.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좀 사가고 열심히 해. 그래 뭐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었어 처음에. 영국은 기분 나쁘지만 처음에 어쨌든 이 청나라하고 무역을 시작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무역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영국과 청나라의 무역이. 근데 이 당시에 중국 청을 제외한 유럽 전체는 어디가 제패해가고 있는데 영국이 제패해가고 있는데 이 청나라하고의 무역에서만 영국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었어. 왜 그러냐면 면직물 팔러 들어왔던 면직물은 잘 팔리지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해간 물건이 영국에서 대박이야. 영국 사람들이 막 환장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도자기하고 차야. 영국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홍차 있잖아. 홍차, 티. 이 당시 홍차가 뭐냐면 전부 중국에서 야, 홍차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많이 마시는 건 무슨 차야? 녹차지. 녹차. 그 녹차야. 근데 우리는 이제 신선한 걸 그냥 말려서 쓰니까 이제 우리는 그 파란색으로 우려내서 먹는 녹차를 마시는 거고 영국 애들은 여기서 수입해가지고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니까 영국까지 갖고 가야 되니까 녹차 상태로는 못 갖고 가. 그대로 갖고 가면 다 썩어서 버려야 되니까 말려도. 그래서 얘네가 이 녹차를 말려가지고 1차 가공을 한 번에 이렇게 삶아서 그러면 그게 이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홍차야.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중국산 홍차를 영국에 갖고 들어가는데 그게 영국에서 완전 대박이 나지. 그래서 영국 사람이 지금도 영국을 대표하는 그 티 그런 거야. 홍차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 영국에서 어떤 이제 그 유행이 뭐냐면 중국산 도자기에 중국산 홍차를 마시는 게 삶의 무슨 그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어디하고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영국에서 청나라로 뭐는 갖고 가는데 면직물은 가져가는데 이거는 답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도자기하고
차는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려고 왔다가 대래 어디에다 돈을 쓰고 가? 청나라한테 돈을 쓰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영국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은화가 전부 다 영국을 거쳐서 어디로 거꾸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청나라로 거꾸로 쏟아져 들어가고 이 당시 전 세계 중에 은 보유량 1위가 청나라. 청나라에 유럽에 있는 모든 은화는 다 모여있다고 할 정도로 청나라가 이 무역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봤어. 어떤 구조냐면 유럽은 어디 가가지고 돈을 뜯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이 이 당시에 이제 지배하기 시작을 했었거든. 라틴 아메리카 지금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있는 그 라틴 아메리카 가서 스페인, 영국이 여기서 돈 엄청 털어와서 은하를 갖고 오면 그 은하가 고스란히 어디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청나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야. 야, 이때 당시에 청나라 이 무역을 관장하던 공행의 대빵이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을 정도냐면 그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에서 2001년에 이 인류 역사 1000년간 가장 부자,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뽑았을 때 10위인가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제 모든 유럽의 모든 돈이 다 중국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여기에서 피해를 엄청나게 봤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영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다른 나라처럼 자신있게 들어가서 군대 동원해서 잡아펼 정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이라는 나라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실제로 영국이 느낄 때 청은 어떤 정도냐면 이제 사람 싸움으로 비교하자면 영국은 이제 다른 나라 짱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이야기조차 얘기하면 얘는 딴 학교 짱이야. 근데 청은 또 이쪽 학교 짱인 거지. 근데 얘 등치가 키 2m에 근육질에 주먹 이만한 애인 거지. 그러니까 영국이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싸움 잘했다 그래도 섣불리 이런 애를 상대로 싸워볼까? 이런 마음 먹기 쉽지 않잖아 사실. 야, 네 앞에 너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네 앞에 키 2m에 무슨 근육 이런 근육맨에 주먹이 네 얼굴만한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네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걔랑 이렇게 붙을 수 있냐? 쉽지 않지, 그렇지? 그러니까 딱 영국의 입장에서는 총의 상태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이 꺼낸 카드가 뭐냐면 이 정상적인 무역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네 식민지였던, 그 당시 자기네 식민지였던 여기 아래 붙어있는 나라가 어디야? 이게 인도지. 인도. 중국 아래 붙어있는 나라가. 그래서 어디를 끌어들였어? 인도를 이 무역에 끌어들여가지고 요거의 무역의 판도를 바꾸는 거지. 애초에 영국은 인도에 뭐를 팔아먹고 있었습니까? 면직물을 팔아먹고 있었으니까 인도 산업은 완전 망가졌거든. 인도는 거의 면직물산이 무너져서 영국산 그 면에 100%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 그래서 면을 팔아먹고 인도를 동원해서 인도에서 생산한 뭐를 아편을 어디에다가 쏟아내? 아편을 청나라에 갖다 엄청나게 쏟아 붓는단 말이야, 마약을 요즘 치면. 그래서 이 마약값으로 청나라에 들어가 뭐를 뽑아내는 거야? 은을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들어간 은이 다시 인도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오게? 영국으로 들어오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부터 이제 청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돈은 인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쏟아져 들어가? 영국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가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삼각무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아치 요즘 치면은. 영국 새끼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 당시 청나라에 뭐 팔아먹은 거야? 지금 무슨 깽단처럼 마약 팔아먹은 거야. 그 청나라에 있는 뭐 빼내려고, 돈 빼내려고. 그것도 엄청난 양의 마약을 국가 주도로 해서 청나라에 갖다 쏟아 부은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이 광저우 일대 이 인근은 완전 뭐가 돼? 완전 마약 소굴. 아편 소굴. 이 당시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이 당시 광저우의 모습을 묘사한 사진 같은 흑백 사진 같은 이런 게 몇 장씩 남아있고 기록도 남아있고, 그냥 광저우 시민의 한 40%는 그냥 마약 중독자가 된 거야 이때 당시. 야, 우리로 지금 광저우가 이 당시 중국의 3번째인가 4번째로 큰 도시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자면 한 울산이나 대전광역시쯤 되는 거지, 도시 크기가. 우리나라 광역시 크기의 인구의 한 40%가 마약 중독자로 길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정상적 국가냐고. 실제로 이때 당시 중국이 그랬다니까. 광저우에 가보면
길거리에 그냥 아편필 마약 중독자들이 길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 그냥 길거리에 뻗어 있어. 그냥 사람들이 마약 핀 채로. 그 정도야. 이 상태가. 이때 당시에. 뭐가 있을 정도냐면 니네 게임하려면 PC방 가고 노래하려면 마약방 노래방 가잖아. 이때 당시엔 아편방이라는 게 있었어. 얘네들한테. 아편부.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냐면 그냥 아편 피고 그냥 누워있는 거야. 사람이 아편 단속 갔더니 사람 한 5, 60명이 그냥 큰 공간에 그냥 마약 피고 널브러져. 막 이럴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돈도 돈인데 돈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게 나라가 국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퍼져나가고 후에 가면 이게 약 한 3, 40년 정도 넘게 지속이 되거든. 후에 가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마약의 흐름이 중국 전체로 퍼져나가. 중국 전체로. 마약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야. 그러면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냐면 군인의 30%, 중국 전체 군인의 30%, 공무원,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자의 뭐 20, 30%는 아편 중독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편의 흐름이 좋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아편으로 나라가 무너질 판이니까 이걸 단속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때 당시 중국의 황제가 이제 도광제라는 애인데,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 도광제라는 애인데, 이 도광제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모사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관리들 중에 가장 대가 세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속에 떼듣지 않고, 진짜 관리, 진짜 관직에 있는, 진짜 뭐 신하지. 그런 사람은 누가 있었는데, 임칙서라는 사람이야. 임칙서. 이 임칙서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 광저우 가서 이거 단속해야지. 이대로 두면 나라 망가진다. 그러니까 임칙서를 흥차 대신 해가지고 전권 대사야. 쉽게 얘기하면 황제의 명을 받고 가가지고 황제한테 직접 보고하지 않아도 걔가 명령 내리는 게 황제의 명령이다. 이렇게 전권을 받고 내려가는 그 신하 우리로 치면 암행어사쯤 되는 거지. 그래서 전권 대신으로 누구를 임명을 해가지고 임칙서를 임명을 해서 광저우에 파견을 해. 그러면서 뭐 단속이 시작된 거야? 아편 단속이 시작된 거야. 강력한 한 1년 넘게를 이 임칙서가 내려가서 아주 아편 이 수입하고 뭐 수출하고 이런 애들 다 단속해가지고 뭐 중국 쪽 애들은 목 잘라 죽이고 뭐 영국 관련된 애들은 막 영국에 통보하고 막 압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마약 이 아편 그 문화를 임칙서가 완전 무너뜨리려고 그래.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해가지고 임칙서가 단속한 마약이 그 아편이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 그거 적어놨어. 이 사람이 마지막에 단속했던 게 아편 2만 상자예요. 2만 상자. 2만 상자면 키로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1,400톤 정도 되는데. 1,400톤. 그러니까 1,400톤이면 또 감이 안 오지. 이게 어느 정도의 아편의 양이냐? 1,400톤이면 10억 명이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이 당시에 8억 명 좀 넘잖아. 중국 인구를 넘어서는 사람이 마약을 할 수 있는 양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광저우에.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마약 단속을 해가지고 이걸 압수해서 이걸 태울 수는 없잖아. 태우면 전 세계가 아편 맞고 다 쓰러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태울 수가 없어서 이 아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 뭐 석회가루를 섞어가지고 바닷물에 적셔가지고 진릭해서 내보내면 이 아편이 없어진다더만 모르핀 성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편 단속하고 처리를 해버려. 이거 처리하는 데만 한 20일 걸렸대. 그러니까 이 상당구역이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서 무너질 상황이 된 거지. 무너질 상황.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선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 자신들이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이 무역의 흐름이 무너진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중국하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는 싸워야 될 때가 왔나 보다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려 하는데 영국 본토 입장에서도 이 전쟁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승리 나야 하는 건데 영국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었어. 이게 나름 영국이 뭐야? 뭐 선생님 믿지 않지만 지들 나름대로 신사의 나라고 전 세계의 이 문화를 주도하고 문명을 주도하는 지네가 어떻게 보면 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던 애들인데 아니 일개 마약 팔아먹다가 마약 단속돼가지고 전쟁하자 그러니까 영국 내부에서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해서 반발도 많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승인이 잘 안 나던 상황에 본격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를 보내주지 않는 거야 영국 본토에서. 근데 이대로는 끝날 수 없고 그래서 영국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어. 그게 아편 전쟁인데
자기네도 처음에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 참을 수 없으니까 시작한 전쟁인데. 얘네가 왔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840년 7월에 이 아편 전쟁 최초의 전투가 여기 광저우 앞바다에서 열렸는데 얘네 영국 애들이 갖고 온 게 배 2척, 전함 2척, 군사 5,000명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요만큼 온 거지, 요만큼. 대규모 군대를 동원 못하니까. 할 수 없다. 그래도 싸워봐야 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광저우에서 청나라 해군이 맞선 게 뭐냐면, 배 45척인가 하고, 해군이 15,000명인가? 뭐, 그 정도 돼. 그러니까, 배는 한 뭐 15배 많은 거, 15배, 20배 많은 거고, 사람은 한 3배 많았는데,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 이 배 2척, 영국의 전함 뭐 네메시스호인가 그렇거든 이름이. 네메시스호가 얘네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청나라 배를 38척인가를 침몰시켰어. 그리고 사망자만 500명인가 600명이 사망자가 나와. 완벽하게 그냥 영국이 속된 말로 바른 거지.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영국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이렇게 과학 문명으로 발전한 이 군사력이 이 정도 셀 거라고 확신을 못 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될까 하고 키 2m의 주먹 이만한 애한테 할 수 없다 이제 싸워야지 해가지고 정말 완벽한 펀치를 날리기 전에 그냥 툭 쳤는데 이거 그냥 툭 치는 수준이지. 잽으로 툭 쳤는데 빠지면 툭 맞으면 그냥 기절해버린 상태인 거야. 영국 입장에서. 이 새끼 뭐야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지. 그리고 영국 그 입장은 이런 거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깜짝 놀란 거고. 왜냐면 얘네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했다 그래도 뭐 청나라가 완전 뭐 미개 국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가뿐히 바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네가 갖고 온 배는 2척이지만 네메시스 이런 게 저기야 증기선이야. 자체적으로 이제 엔진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기동을 해가지고 쏘고 포도 얘네는 옛날 배들은 이렇게 양쪽에 달려가지고 뭐 임진왜란 같은 거 보면 뻥뻥뻥뻥 뭐 이렇게 쏘고 다니잖아. 얘네는 포가 360도 막 회전해. 그러니까 방향과 상관없이 포를 조준해서 막 쏘는 거야. 멀리서 원거리 포를. 근데 이 청나라 배는 아직도 그 조선시대 쓰던 그런 배 수준에서 그리고 얘네는 바람이 불어야가는 돛담배야. 범선. 그러니까 뭐 얘네들 밥이지 뭐. 완전 게임이지 뭐. 몰아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멀리서 그냥 조준사격으로 쏘면 얘네들 근처에도 못 와보고서 그냥 침몰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네 과학기술이 이 정도로 후지고 유럽의 기술이 이 정도로 셀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 아편전쟁이 완전 유럽과 아시아의 판도를 뒤집는 계기를 만들어버린 거야. 이 전쟁에서. 큰 전쟁은 아니었지만. 영국이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니까 다른 유럽 애들 입장. 지금 영국을 필두로 해서 사실 뭐 프랑스, 네덜란드, 뭐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고 있는데 어디는 함부로 못 들어왔어. 청나라는 함부로 못 들어왔단 말이야, 중국은. 아니, 영국도 가서 버벅대는데 다른 애들이야 뭐 비빌 엄두도 못 냈었지. 근데 아편전쟁에서 누가 이기는 걸 보고, 영국이 이기는 걸 보고, 요즘 말로 이 새끼 뭐 별거 아니네? 뭐 중국 이 새끼 등치만 크고 그냥 바보네? 이런 상황에서 이 이후에 이제 모든 유럽이 어디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 중국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청나라가 완전 이제 갈기갈기 작살이 나고 완벽하게 주도권이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완벽하게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아편전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편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완전 이 이유는 이제 뭐 청나라는 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뭐 그런 이야기들인 거지. 이거 깨지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아편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선생님 잠깐만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죠. 아편전쟁의 결과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죠. 조약은 그동안 많이 맺어봤잖아, 청나라가. 근데 이 조약은 뭐가 특징이냐? 이걸 이제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데 아주 굴욕적이야. 난징이라는 도시 이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난징 앞에 떠 있는 영국 배 위에서 협상된 차량으로 올라와 해가지고 영국 배 위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이 난징 조약이 어떤 조약이냐? 청나라한테 불리한 불평등 조약. 영국이 들어간 모든 돈 다 배상하고
항구 1개, 광저우 포함해서 4개 더 열어가지고 항구 5개 개항하고 공행하고만 무역하는 거 다 폐지하고 영국이 5개 항구에서 자유롭게 전부 다 자유롭게 전부 다 무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결정타. 어디 땅을 넘겨줘? 홍콩 땅을 뺏어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런 조약을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어. 왜? 항상 지네가 우위에서 다른 나라들한테 불평등을 강조해봤지 자기들이 불평등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누구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에 져가지고 나라를 뭐 이렇게 땅을 영토를 일시적으로 뺏겼다가 다시 찾고 이런 개념이 있지. 아예 그 땅 내놔 해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땅을 넘겨줘 본 적이 없어. 얘네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생판 처음 경험해보는 굴욕적인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땅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백인들한테 띄어서 넘겨주는 그런 이제 사인이 된 거야. 야, 그래서 이 홍콩이 우리 알고 있는 지금 홍콩 있잖아. 홍콩이 이제 홍콩섬하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주릉반도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때도 좀 뺏겨. 나중에 15년 있다 또 2차 아편전쟁 때 또 뺏겨. 뒤에 또 뺏겨 해가지고 언제 완벽하게 다 넘어가냐면 1897년에 완벽하게 다 넘어가. 홍콩 지역이. 그나마도 그냥 영원히 뺏길 거였는데 청나라애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뺏기는 게 좀 그렇잖아. 영원히 가져간다 이러면 너무 조약상 그러니까 여기 조약 맺는 당사자가 그러지 말고 100년이라 하자. 100년. 100이라는 건 영원을 뜻한다. 중국에서 완성된 숫자잖아. 동양 쪽에선. 그러니까 100이라는 건 영원을 의미하는 거고 100년 있다가 영국이 또 연장하면 되니까 100년으로 하자 해가지고 홍콩 뺏어가는 걸 영국이 몇 년으로 정한 거야. 100년으로 정했는데 100년 후에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냥 100년 후에 영국이 그렇게 영원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100년 후에는 그러지 못했었고 100년 후에 중국은 어때? 상당히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니까 100년 있다가 이 홍콩을 다시 누가 찾아와? 중국이 찾아오지. 그게 1997년이야. 세기말 최대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영국이 지배하던 홍콩이 누구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다시 중국에게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거야. 이것 때문에. 그나마 조약 맺던 애가 머리 잘 써가지고 되찾아올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홍콩을 되찾아오는 1997년 기념식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다시 어디가 돌아왔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야, 얘네가 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 중국의 기본 사상. 중화 사상의 핵심이 뭐야?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는 거야? 중국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 중화 사상이 완벽하게 깨진 게 뭐야? 이 아편전쟁에서 영국한테 처발린 날이야. 그리고 나서 100년 만에 다시 1997년 어디를 되찾아오니까 홍콩을 되찾아왔지. 지금 홍콩은 중국 소속이지. 그치? 그래서 이 1997년 기념식을 엄청나게 성대하게 했어. 중국은. 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I'm come back. 내가 돌아왔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김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